여기 안 돼. 이게 우리 제가 번호는 77번이라고 돼 있네요. 제 PPT 위인물에는. 그래서 좀 이렇게 할게요. 좀 양해 좀. 자, 보죠. 자, 여기가 또 시험에 우리 세금 가산세가 잘 나오는 동네가 종이세금계산서 법인이 발급하는 거하고요. 얘입니다, 얘네들. 얘네들이 출제 가산세 특히 또 잘 돼요. 근데 여기 때문에 가산세를 많이들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종이를 발급했다 그거 눈에 문제 주거든요. 그리고 얼마인지 주거든. 알죠? 근데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입력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얘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신고는 세무 1금용이니까 무시. 그렇죠? 무신고는 세무 1금용이니까 무시하시고 우리 시험에는 요 가로 2번을 냅니다.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인데 우리 시험에 환급은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소 신고할 때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과소 신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세는 그냥 잘못하면 무조건 때린대요? 아니다라고 했죠. 의무를 안 한 거, 나쁜 놈. 나쁜 놈에 대한 가산세는 있지만 불쌍한 놈에 대한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과다신고는 가산세 대상 절대 아니에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고 그냥 뭔가 잘못했으면 두드려 패시는 습성이 있어요. 멈추셔야 돼요. 멈춰 그러잖아요. 멈춰. 알죠? 너무 옛날 거다 이거.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외워주실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저번에 했던 가산세들은 전부 다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다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하는 애들은 이제 신고하고 납부거든요. 그럼 신고하고 납부는 우리 세금을 얼마 낼게요 라고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여기는 세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세액이라고 되죠. 세액. 그죠? 자, 반드시 외우신다. 예.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린 좋은 말 할 때. 그렇죠? 진짜예요. 왜냐하면 신고서에 이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고를 불성실하는 게 부정하게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부정하게 신고를 불성실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정하게 안 하는 거 우리가 일반이다라고 해요. 알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부정을 내진 않아요. 알죠?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10%꼭 외우셔야 됩니다. 10%. 콩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60만 원만큼을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100만 원만큼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60만 원만 신고 납부했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40만 원만큼 과소신고, 과소납부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고하고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특히 시험에서 우리 납부를 내가 40만 원 했어요. 납부를 40만 원 하면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맞죠? 세무서 가가지고 40만 원 냈는데 세무장님 들어보셨어요? 전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제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납부하면서 납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는 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항상 여기 왜 신고 쪽이 갑자기 납부가 들어가요? 납부하면서 세금을 신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세액의 10% 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알죠? 여기까지만 할만하죠? 그죠? 여러분 느낌 오셨구나. 여기까지 하면 할만하죠라는 건 뭔가 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꼭 외우셔야 돼요.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진짜 중요한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요. 나머지 가산세는 아니에요.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우리가 이거는 그 신고를요. 좀 회사가 빠르게 좀 정확하게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깎아줘요. 맞죠? 그래서 깎아주는 뭐가 있냐면 감면이 있어요.
감면이 있어요.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나야지만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죠. 법에서 5월 31일까지 하세요라고 했는데 5월 31일 하면 잘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 신고, 우리가 과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주로 수정 신고한다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띄울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이거는 가끔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는 신고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납부할 의무가 없지?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맞죠? 왜요? 매출액을 판단해야 소득세, 법인세 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표준이 매출액이죠. 매출액 신고를 해야 돼요. 영세율 매출액.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영세율 사업자는 가산세가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매출액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그것도 두드려 패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 그러면 몇 퍼센트를 깎아주냐라는 걸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네, 보기 싫죠? 현실에선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 힘드시면 외우실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얘만. 세무 2급은 동그라미 2번 위주로 출제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왜 동그라미 2번 위주로 출제되는지 설명 좀 드리면 우리 회사가 예정신고 때 50만 원만큼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예정신고 때. 50만 원만큼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그걸 모르고 예정신고 때 못한 거예요. 못해서 확정신고 때 그 5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예정신고 때 안 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걸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의 텀은 1개월은 넘죠. 1개월은 넘지만 딱 3개월 이내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은 동그라미 2번 위주로 외우셔도 대부분 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75% 감면이에요. 75%잘 외우시지만 그냥 75%가 5%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감면까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감면. 자, 왜 감면을 제가 외워주세요 라고 하냐면 우린 가산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가산세. 그럼 감면을 입력해요? 아니죠. 75% 깎아준다라는 건 25%는 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방금 사례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예정신고 때 50만 원을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신고 납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력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신고불성실이라고 보이죠? 신고불성실. 여기 신고불성실에 아마 과소 일반이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 환급은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과소 일반, 그러니까 일반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50만 원 내는 거죠. 일단 지금 요거 무시하시고 요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례에서 50만 원만큼 과소 신고했다라고 해서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지금 사례에서 여기다 50만 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쪽이라고 있죠? 뒤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뒤쪽이라 돼 있어 그냥. 짜증나게. 그래서 여기 일단 10% 곱해요. 요거의 10%라며 지금 일반 과소신고는. 그렇죠?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만 원에 10%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50만 원에 원래 10%인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다시 이 5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75% 깎아주겠죠. 3개월 이내는 했으니까 1개월은 넘었지만. 그러면 여기다 몇 프로를 곱한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25%. 맞죠? 이렇게 하면 12,500원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12,500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알죠? 일단 과소신고한 세액은 50만 원이고 여기에 10% 곱한 게 원래 가산세지만 3개월 이내에 했으니까 25% 곱한 것만 내라 해서 12,500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과소신고한 걸 안 줘요.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제가 방금 5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걸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건 신고서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 그렇죠? 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2교시 마친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 가니 그건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 가고 싶어요. 저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자, 들어보실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방금 50만 원만큼 신고 납부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50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늦게 한 거잖아요. 늦게 한 거니까 요건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 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겁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알죠? 얘는 납부지연이니까 감면 없어요. 모든 곳에 감면을 뿌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공식을 외웠었어야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요 미납일수 이런 것들이 계산 다 해줘요. 세액이랑. 그래서 요거 외우실 필요 없다. 알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사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0만 원만큼을 과소납부했죠. 좀 과소납부했으니까 여기에다가 50만 원 납부지연 쪽에 넣는 거예요. 50만 원만큼.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납부지연일수 계산이라는 걸 띄워요, 여긴 또. 그럼 여러분 얘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이 당초 납부기한이죠.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제대로 납부했었더라면 마지막 날이다, 기한이. 그럼 만약에 얘가 1기 예정 신고 걸 1기 확정 신고 때 했다라고 하면 당초 납부기한 언제예요? 다시 한번. 50만 원을 1기 예정 신고 때 냈었어야 되는데 1기 확정 신고 때 냈대요. 그러면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4월 25일까지. 1기 예정 신고 납부기한, 납부. 맞죠? 납부기한, 신고기간 말고. 그럼 여기에다가 2023년 4월 25일 이렇게 적고요. 그렇죠? 근데 맨 아래에 있는 납부일은 뭐예요? 실제로 늦게 납부한 날. 그렇죠? 이 늦게 납부한 날은 문제에서 줘요. 왜냐하면 납부는 여러분들 내가 일찍 할 수도 있잖아요.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확정 신고는. 근데 내가 만약에 난 빨리 하고 7월 5일 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늦게 납부한 날은 문제에서 언급 줍니다. 그렇죠?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마지막 7월 25일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미납일수도 계산해주고 10만 분의 22도 지가 곱해가지고 알아서 가산세 계산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 계산해줘요. 물론 그 자동 계산은 납부지연 일수 계산을 잘 넣어야지만 알아서 잘해주는 겁니다. 요거 잘못 넣으시면 이상한 걸 계산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감면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자, 됐어요. 일단 가산세 여기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는 우리가 아마 뭐를 안 했을 거냐면 그 매출 쪽은 신고서 좀 풀이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아마 549페이지 교재 549페이지. 교재 549페이지 가시면 549페이지가 매출 쪽이잖아요. 여기는 물론 제가 대손세 가감은 안 했지만 곧 미치실 거예요. 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입 쪽은 안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3교시 때는 우리가 매입 매출, 아니 부가가치 신고서 매입 쪽하고 나머지 있거든요. 맞죠? 나머지 밑줄 치고 저랑 연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산세 없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 있는 거, 요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럼 549페이지 밑줄 좀 치고 가죠, 여러분들. 자, 549페이지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대손세 가감 있죠, 여러분들. 별표에 별표. 대손세 가감은 그냥 대놓고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그 첫 번째 줄에 대손세액을 공제에 밑줄 치시고 대손세액을 공제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가로 안에 음수 기재 밑줄. 그죠? 여기는 공제, 대손세 공제가 되면 신고서 쪽은 납부 쪽이니까 납부를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빼기로 잡으시라는 뜻? 알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대손금을 회수해 밑줄, 대손금을 회수. 첫 번째 줄 끝에 대손금을 회수해 밑주시고, 회수했으니까 토해내야죠. 그럼 토해내면 플러스니까 얘는 양수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양수 기재 밑줄 치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 있죠? 4시 10분에